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이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가 현재 0.5% 넘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900선이 조금 전에 이탈이 됐네요. 1.37% 하락하면서 899포인트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뉴욕 증시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방향성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지난주에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휴가 시즌이라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광복절 휴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향성을 찾기가 역시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목들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MSCI 선진지수 편입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JYP엔터가 11%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도 5% 넘게 하락세, 한미반도체나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도 오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늘 세 종목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런 보도에 대한 재공시가 오늘 나오게 될 텐데 이걸 기다리면서 오히려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그렇게 뚜렷한 주도주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장을 잘 이겨내서 저희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매수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다얼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시장에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실 텐데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눈이 번쩍 뜨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요. 셀바 셀스케어를 시작으로 제테마, 덴티스, 바이오플러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GS 리테일, 제일기획, 콘텐트리중앙, 한온시스템, 한국콜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들을 엄선해서 10가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지?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매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종목도 듬뿍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릴레이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의료용 그 기기 제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지난달에 그 셀바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동사가 투자한 이스라엘 그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인 그 울트라사이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울트라사이트가 그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사실상 심장 초음파 솔루션 그 제품이 미국 그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이러한 이슈가 있기 전에도 사실 최근에 AI와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은 계속 좀 그 주가의 흐름들이 좀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엔 AI나 이러한 그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210억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했는데, 이게 모회사인 그 셀바스 AI와 그 AI 소프트 기술을 기반한 사업을 좀 어느 정도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8월부터 이제 급상승 후에 지금 현재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꾸준히 유입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전 거래일 때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은 금일 좀 잘 버텨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니까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GS 리테일. GS 리테일. 말씀드리는데, 우선 2분기 때 972억,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 3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현재 상황이고요. 2분기 시작 본다고 한다면 역시 편의점 이나 홈쇼핑 쪽은 약간의 실적이 좀 감익이 좀 나왔었지만, 의외로 지금 호텔 그리고 슈퍼마켓 또 프레시몰 여러 다른 이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선방을 하면서 이런 호실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편의점 쪽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이 강값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감익이 됐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좀 일시적인 어떤 비용 증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이 이 핵심 사업 쪽에서의 지금 리뉴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50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 어떤 그 리뉴얼 같은 경우가 HMR이나 또 FNF, 또 이제 이 디저트 같은 이 다른 핵심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에 대한 이 하반기 실적은 제가 봤을 때도 1,000억 그 3분기뿐만 아니라 이 4분기까지도 1,000억 이상까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GS 리테일 첫 번째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이 제테마는 그 보툴리늄 톡신, 그 필러 등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그 바이오 벤처 업체입니다. 네. 사실상 그 중등증이나 중증의 그 미간 주름 개선 등을 통한 그 보툴리늄 톡신 제테마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제테마의 네. 그 톡신, 그 더 톡신주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임상 3상 결과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섹터별로 아직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식품의약안전처 품목 허가 지금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브라질, 중국, 터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파트너사와 7천억 원 가량의 규모의 톡신 사전 수출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품목 허가가 신청 중인 상황인데 벌써 이제 7천억 규모의 사전 그 수출 계약을 좀 맺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시 전부터 사실 사전 그 수출 계약은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고가 최고점을 좀 갱신한 이후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매집 주체나 그런 부분들은 깨진 흐름들은 없었고요. 오히려 외국인의
펀더멘탈스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의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다가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제 테마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하시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뭐죠? 제일기획. 제일기획.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뭐 제일기획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 관련된 뭐 이노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지 않았죠. 네. 이 광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줄어들면서 이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었다가 7월 말부터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에 대한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준다는 것보다도 이 원래 연간으로 써야 될 게 상반기 때는 좀 주춤하다가 이런 부분이 이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상반기 때 집행하지 못했었던 이 광고 예산을 하반기 때 집행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7월 말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마케팅 활동이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뭐 디지털 광고나 뭐 BTL 쪽에서의 이 물량은 계속 확대가 되는 상황이 이 상반기에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광고 예산이 올라갔을 때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보다도 저는 이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기획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후반기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흐름들이 심장 초음파에서 지금 이제 보툴리늄 갔더니 이제는 좀 그 임플란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덴티스를 가져왔고요. 덴티스. 이 덴티스는 임플란트 수술 등 그 치과용 3D 프린트 전문 업체입니다. 네. 사실상 그 지난주에 그 치과 분야 구체화 과제에 대해서 그 2건 정도를 각각 수주를 했는데 이게 총 23억 규모의 그 지원을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동사가 주관 기관으로 서울대 그 치대 병원에도 위탁 기관으로 참여를 하는 이력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기술력이나 이런들은 그 가능성이든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된다면은 브랜드 가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2의 그 오스템 임플란트다라는 뭐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 그 수술용 부속 재료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제품 그 임플란트 제품인 SQ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그 NMPA라고 해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있는데 이 허가에 관련해서도 7월 7일부로 그 모든 등록 및 확인 절차가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쪽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중국 쪽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사실상 14,300원부터 15,000원 사이의 그 두터운 매물대를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주고 간다 하면은 제가 보기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네. 알겠습니다. 덴티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사라졌는데 과연 임플란트 관련 종목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컨텐츠리 중앙. 2분기 실적 흑자 전환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잘 못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도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다른 일반적인 어떤 드라마나 캡티브 이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메가박스 쪽에서의 이 흑자 전환이 굉장히 의미가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도시 3 흥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메가박스에 대한 실적도 좀 뭐 좋았던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약간의 지금 3분기 실적이나 그 3분기 어떤 관람객 수나 기존의 관람객 수에 봤을 때는 2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뭐 변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여러 프로모션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 유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메가박스나 이런 어떤 컨텐츠 쪽에서의 실적이 잘만 나와 준다고 한다면은 컨텐츠 중앙에 이 2분기 때 흑자는 이 분기마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 새롭게 선보이는 드라마나 여러 가지 신편성수나 봤을 때도 저는 아직까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 콘텐츠리 중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이번에 연골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고요. 바이오 플러스. 이 바이오 플러스는 그 고분자 생체 그 재료 기반의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제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체 연골 대체제와 그 차세대 그 보툴리늄 톡신 등의 신제품 개발에 좀 집중적으로 그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자회사 편입 효과를 통해서도 분기 약 27억 원의 매출이 좀 추가되면서 1분기 실적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중동 거래처 증가한 것도 이력이 있긴 하지만 유럽 그 대리점 등의 경쟁사와도 그 유럽 관련된 그 경쟁사들이 좀 계약이 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지금 동사 필러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필러 쪽에서도 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수출 물량 확대로 인해서 상반기 매출액이 3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9억 원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지금 연내 사우디 및 브라질 수출 확대를 그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내년에는 이제 매출 1,000억 원 이상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현재는 또 비만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연골 그리고 뭐 필러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차익 시장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금일도 역시 좀 차익 시장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을 잘 버텨주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이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플러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반 소장님은 온몸을 한 번씩 관련된 기업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은 뭐죠? 한원 시스템. 한원 시스템. 2분기 실적 발표했죠. 네. 원래는 영업이익이 한 950억 정도 좀 예상이 됐었지만은 이 영업이익이 1,435억, 굉장히 높게 한원 시스템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원 시스템의 이 열관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어떤 경쟁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현대차 그룹 쪽으로 납품하는 쪽에서의 실적은 저는 꾸준하게 좀 계속 잘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수주 성과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주가가 다시 재평가가 될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 3분기 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한원 시스템 그동안의 주가가 여러 가지 매각 이슈나 다른 점에서 봤을 때 좀 눌려 있었던 구간이 좀 컸었는데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재무적인 어떤 부분이 이 전반 기업들의 이 매출이나 수주도 괜찮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재료, 운임,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안정화되는 점도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원 시스템까지 이성웅 차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인데 현대모비스 네네.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는 분할 이슈는 없을지요? 대기업 분할 이슈가 항상 걱정되고 공포라서 현대모비스를 한번 궁금하다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좀 더 보시려면 이 그 동사의 그 사업 형태의 흐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도 굉장히 좀 유망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완선차 업체인 폭스바겐으로부터도 전동화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 수주에 대해서도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폭스바겐의 그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수주 규모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반기 때 좀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뭐 분할에 대한 이슈 뭐 이런 쪽보다는 당분간은 그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R&D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사실 동사가 롤러블 그리고 스위블 그 디스플레이를 최초 개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용 인포 그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자율주행 쪽도 연구를 하는 만큼의 다양하게 좀 모멘텀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기존에 이제 뭐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 있다 한다면은 25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한다면 지금 정도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가져가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장투미주님이 상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5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콜마. 한국콜마. 최근에 뭐 수급적인 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현재 주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이제 2분기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탑픽이 OEM 업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당분간의 어떤 거래량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 랠리 부분은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OEM 업체들 안에서도 이 한국콜마가 이 어떤 글로벌적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지금 화장품 쪽에서의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 소품종 어떻게 보면 다량 생산해서 많이 중저가 브랜드나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늘게 되면서 어떤 소량 생산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콜마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보다도 북미 쪽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해외 쪽에서의 이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이 한국콜마의 향후에는 어떤 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실적이 당연히 받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다섯 가지 총 1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죠. 이에 대한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 지수 상단을 제한할 만한 악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있고요. 미중의 반도체 패권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 달러와 유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번 주 FOMC 의사록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 불확실성이 혼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지수 모두 다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2,580선도 내어줬습니다. 2,577선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가 넘는 낙폭이 나오면서 90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들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삼양식품과 농심, K 매운맛을 세게 알리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았고요. 올해 실적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1%가량 증가한 4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상당 기간, 장기간 동안 실적이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주가 높이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60만 원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두 기업의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4% 돌파했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났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2.6%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의 60만 원 목표주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44만 7천 원 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금 불붙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 기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LK99의 진위 공방 속에 상온 초전도체, 강자성체가 둘 다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오늘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보나사피엔스 김인기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초전도체 기업들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인하대학교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땄고요.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이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강한 시세 보여줍니다. 오늘도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한 뒤에 현재 구간 22% 시세 연속성 이어가고 있고요. 덕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현재 구간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초전도체 진위 여부가 가름이 날 예정인데요. 과연 초전도체 같은 경우 신기루일까요? 아니면 과학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까요?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JYP 엔터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인데요. 영업이익 456억 원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6.8%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터주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엔터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 꾸준하게 두 자릿대 하락세 가져갑니다. 현재 구간 11만 5,100원, 12만 원 선 이탈하면서 두 자릿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2%, YG 플러스도 2.2% 전반적으로 엔터 기업들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좋은 종목 10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가로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아니면 이제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좀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가비아와 롯데정보통신, 큐렉소, SK디스커버리, 솔루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한전기술, 펌텍코리아, 웹젠, 명신산업,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 끌고 가도 되나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 적정한 자리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셔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릴레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이 가비아는 인터넷 그 인프라 서비스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로서 상장한 기업 중에 KINX라는 기업이 있고, 네. 놀멍 쉬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엑스게이트라는 자회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룹웨어 및 메일링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11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출 포인트가 매출이 좀 증가폭에 비해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져서 영업이익률이 좀 상승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흐름들이 매우 좀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과대납폭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의 유입에 관련된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하나 있다 한다면은 하이웍스라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네. 이 이 하이웍스가 전자계약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전자계약 서비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일반 계약을 했을 때 좀 편리하게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동사의 업력이 지금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8월 7일에 차익 시장이 크게 나왔지만은 지금은 좀 매수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비아 지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6번째는요? 한전기술.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이제 원자력, 그리고 화력발전, 이 어떤 설계나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112억을 좀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도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수준인데요. 역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좀 각광을, 작년까지 좀 각광을 받다가 올해 상반기 때 좀 한풀 꺾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한전기술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력 쪽에서의 어떤 산업, 생태계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 또 이제 세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서의 이 진척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한전기술에 대한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쪽이죠. 약간 소강 상태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5월 6호기 이 원전 수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연말 쪽에서의 이 계약이나 이런 여러 부분이 체결될 가능성도 크고, 이걸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때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출 부분도 계속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한전기술 오히려 주가 안 움직였을 때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도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 이 롯데정보통신은 그 IT 시스템 운영 및 그 관리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IT 쪽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좀 전기차 충전과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그 IT 산업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결국 전기차 충전과 모빌리티 쪽에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9억 원, 전년 대비 그 315%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해서 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좀 어느 정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의 EV시스라고 있는데, 이 EV시스가 반기까지 매출액이
금액이 33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년 반기 대비에 88%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지금 그 롯데정보통신이 자회사의 EV시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2 공장을 10월에 그 준공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본가동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연 1만 대 정도의 생산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24년부터 2만 대 생산할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10월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로드맵 2.0 발표도 있으니까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 우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이 화장품 용기 쪽에서의 이 매출이나 또 주가에도 반영하는 이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용기 관련주로서 많이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 네. 역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 104억을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펌텍코리아에 대한 이 수출이나 이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때는 국내 쪽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브랜드사로의 수주 확대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펌텍코리아의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튜브 쪽 그리고 뭐 건기시 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시작을 봤을 때 꾸준하게 작년 대비해서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화장품 용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 제조업체 쪽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코리아까지 함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골에서 관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 관절 관련된 이슈는 그 큐렉소라는 기업이고요. 큐렉소. 이 큐렉소는 의료 그 로봇 및 제조기기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좀 특징이 있다면은 라면 원재료 및 그 유제품에 대해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무역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좀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1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분기에 29대 중에 인공관절 그 수술 로봇인 큐비스 그 조인트에 대해서도 21대 등의 뭐 굉장히 좀 수주를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사가 올해 상반기 합계 총 52대를 공급하는 그 쾌거를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지금 이러한 그 52대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업 2분기 29대 그 목표 그 80대를 좀 예측을 했던 이 기업에 대해서 벌써 이제 65%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그 의료 그 기기 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4분기 연속 의료 로봇 그 최대 공급 갱신을 좀 했고요. FDA 인허가 획득을 통해서 지금 큐비스 스파인에 대한 진출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기기나 그 수술용 로봇 관련된 그 흐름들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좀 조정을 받았다가 8월 이후부터 다시 추세가 전향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기간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22,000원까지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까지 로봇 관련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웹젠을 한번 좀 웹젠. 말씀드릴 텐데 물론 이제 2분기 때 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뭐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선 반영이 좀 많이 됐었고 네. 7월 말부터 주가 좀 반등하는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2분기 때도 그렇고 1분기 때도 여러 가지 뭐 게임 업황이 좋지도 않았고 앱젠 자체적으로도 이 신작에 대한 부분이 부재 상태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어떤 실적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한적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좀 마케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만 본다면은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신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우선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이죠. 이 라그나돌이 7월부터 사전 예약을 좀 시작했던 상황이고 또 이제 베타 테스트도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iOS 앱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웹젠에 대한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오랜만에 뮤죠. 이 뮤 IP에 대한 신작이 국내 출시되는 시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웹젠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웹젠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이번엔 당뇨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고요. 네. 이 SK 디스커버리는 그 SK그룹의 계열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그 그린 케미칼 사업과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에 대해서도 인적 분할을 하면서 투자 사업만은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당뇨병과 무슨 그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점은 제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회사로는 SK가스, SK플라즈마, SK케미칼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같이 좀 연동되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동사는 지난 3일에 그 자회사 SK플라즈마를 통해서 26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슈가 있었고 이게 지금 최근 매출액 대비 17%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6월인데 이 그 동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당뇨병 복합제 공동 그 개발 협약 지난 6월입니다. 지난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당뇨병 그 복합제 공동 개발 협약에 따른 제품 생산을 출하하는 행사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연관성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은 저 자회사 SK케미칼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2020년 당뇨병 복합제 그 공동개발 협약을 좀 맺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행사를 개최를 했긴 했지만은 SK케미칼을 통해서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5월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연이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8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까지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명신산업. 명신산업. 우선 2분기 시작 잘 나왔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명신산업에 대한 어떤 좀 재평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774억을 기록했는데 이 작년 대비해서도 260% 이상 올라간 수치입니다. 역시 주요 고객사들 이제 현대차 그룹이나 그리고 이 글로벌 이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명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전기차 업체 쪽에서의 이 공장을 담당하는 심원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명신산업의 어떤 수주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산력과 그리고 가동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의 어떤 이 사업적인 마진이나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대차, 기아 생산성은 의심이 없죠. 하지만 이제 자동차 업종 전체적인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치킨 게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명신산업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명신산업에 대한 어떤 저가 주가 떨어져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땡, 좋습니다. 명신산업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이 솔루엠은 그 전자기기 그 부품 연구 개발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ESL이나 그
ICT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런 쪽에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점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1,031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944억 원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69%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전자 가격 표시기의 ESL 사업에 좀 호조를 보였고요. ICT 사업이 상반기에 5,622억 원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추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업황이 회복이 되거나 이 점이 좀 어느 정도 그 공장도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이 솔로엠에 대한 주가가 좀 더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동사는 2차 전지 그 팩 제조업체인 그 SI셀을 좀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및 그 재사용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도 좀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2차 전지 사업적인 부분들도 확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솔로엠 헬스케어로부터 지금 의료용 ESL 그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헬스케어 플랫폼 확장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솔로엠까지 다양한 모멘텀들이 상존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성우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 우선 인텔리안 테크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은 계속 좋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우주 관련 쪽에서의 이 산업이 아직은 테마라고 하지만은 인텔리안 테크의 이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위성 안테나나 여러 가지 매출 부분은 꾸준하게 잘 잡히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테마 쪽에서는 저는 어떤 실적주로서 인텔리안 테크를 좋게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원액과 또 SS양 이 중저궤도 위성용 쪽에서의 매출은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가 매출 200억 이상 나오면서 3배 가까이 이 중저궤도 위성용 쪽에서는 나오는 부분 봤을 때도 우선 인텔리안 테크의 하반기 때 그리고 향후에 이 우선 저궤도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제 미국 쪽에서의 해군 쪽에서의 매출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 공공기관 쪽에서의 매출이 과연 이제 시작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잡히는 부분 봤을 때는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300억 이상, 영업이익은 270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그중에서 그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네, 마지막 종목이 솔로엠이고요. 솔로엠. 일단 32,000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6,500원인데 32,000원 이상만 잘 안착을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신 솔로엠, 2차 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섞여 있는 종목 알려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명신산업. 명신산업.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로엠과 명신산업 두 분이 각각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쉬고 모레 수요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